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4번에요. 186조, 187조 이렇게 되어 있죠. 186조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요.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요. 페이지요. 70페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건물이라고 하죠. 이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건물이 만들어지기 전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은 만들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을한테 팔았다. 그래서 을이 건물을 완공했다.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난 후에 만약에 넘겼다. 그러면 누가요? 그것을 맨 처음에 이 기둥과 지붕과 주벽을 만든 사람이 원시 취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완공한 사람한테 무슨 등기 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요. 자, 물권 변동이죠. 이 물권 변동의 합의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되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그래서 등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 말소했거나 그 다음에 위조해서 등기를 이전받아 갔다 갈지라도 나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이고, 공신의 원칙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내가 그 등기가 아무리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를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이중부정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 되죠. 그런데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있다.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는 후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등기 명의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는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냐를 먼저 따진다. 선등기가 유효이다. 선등기가 유효? 그러면 선등기가 유효이고 후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선등기가 무효이다?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가 된다? 후등기가 유효가 된다.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최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다. 등기 절차는 잘못되어 있지만 뭐다? 그것은 실체관계는 뭐한다? 부합한다. 왜? 등기라는 것은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진정명이죠. 진정명은 현재 등기명의자 갑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을의 등기를 말소로 해도 되죠. 말소 등기. 그렇지 않고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전 등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무효 등기 유효이죠.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기 전에는 누가 없어야 돼? 이해 당사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네. 갑구 을구만 유용하죠. 표제부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표제부 등기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다? 그것은요, 구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했죠.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전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요. 자, 먼저 보면 여기서요, 이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은 매도이니까 등기 의무자죠. 등기 의무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뭐다? 등기 권리자죠. 권리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요, 등기 의무자한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가요,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를 좀 받아가라 빨리. 너가 안 가져가니까 내가 팔고 다른 집 샀는데 내가 등기를 못하고 있지 않냐. 만약에 등기하게 되면 내가 또 순간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등기 가져가라.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등기 인수 청구권은 소송으로만 해야 되죠. 소송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이걸 뭐란다? 등기 신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 신청. 이 등기 신청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해서 하죠. 그래서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간다? 공법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공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우리가 등기소에 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절차를 밟으면서 가야 되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절차 법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요,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걸 등기 신청권이죠. 등기 신청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사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법상의 권리.
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뭐라 한다? 실체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등기 청구 관련 게 있고, 등기 청구는 항상 권리자와 의무자가 있을 때 등기 청구란 말을 쓰죠. 그런데 그럼요,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등기를 할 때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 촉탁에 의해서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요 등기부에서 다 배웠을 것이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등기 청구권도 있는데 등기 청구권을 먼저 하기 전에 186조하고 187조를 먼저 공부해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물권을 변동할 때는 186조라고 하는 건 이건 암기해야 돼요. 187조 이것도 암기해야 돼요. 조문요. 186조가 뭐냐? 6조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그럼요 186조 조문 한번 볼까요? 186조 조문 하필이면 안 갖다 놨네. 186조 조문이 있어요. 자 186조 조문 한번 보죠. 있으니까요 또 사용하네요. 15페이지 페이지 15 보고 계세요? 오케이. 자 법정 보고 계시죠? 자 15페이지 보면 물권이죠. 물권의 186조를 보시면 부동산이죠. 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동산은 188조에 또 따로 있어. 188조 이하에 지금 부동산이 되어 있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줄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 동그라미 실 동그라미 변경, 득실 변경은 뭐래야? 등기 줄고,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 줄고, 등기에 효력이 생겨 써 거기다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됐죠? 자 186조는요 187조는요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죠. 등기를 유효하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봐봐. 상속 줄고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그 다음에 줄고 법률의 규정이죠. 법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그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해. 법정 법률의 규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동그라미 취득만 등기를 안 해. 취득만 등기하지 않고,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줄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맨 끝에 처분을 못해.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요 취득하든지 상실하든지 변경되든지 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87조는요 이건 뭐냐?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은 법정이라고 그래. 법정. 이것은 뭐를 할 때만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안 해. 근데 이것은 뭐를 할 때는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지금? 말이 다르죠 지금? 여기는 뭐예요? 법률행위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야?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단독행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독행위. 그럼 계약은 뭐가 있어? 계약은 뭐가 있어? 매매, 교환, 증여. 다른 건 안 돼. 알겠죠?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 단독행위는요 상대방이 없는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 단독행위잖아요. 제한 물권의 포기, 제한 물권의 포기 단독행위죠. 상대방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를 해야 돼? 포기할 때도 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법률행위죠.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해.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져?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돼? 예약 완결권 행사하면 뭐가 이루어지냐고? 계약이 되지.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했다고 하는 것은 본계약이 체결했다. 본계약은 뭐다?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된다. 간단하죠. 자 여기요 법률의 규정이죠. 처음에 뭐가 나왔어? 처음에 앞에 뭐가? 상속.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공용징수. 그 다음에 판결. 아니요 상속 공용징수 경매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판결이죠. 이 판결을 형성판결이라고 그래. 그냥 판결이 아니고 형성판결. 앞에가 형성이라고 붙여야 돼. 반드시. 알겠죠? 봐봐. 상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합병. 여기는 합병이 들어가.
다음에 포괄유증, 포괄유증 이렇게 포괄유증. 공용징수하고 뭐하고 수용, 경매하고 뭐하고 공매 이렇게. 공매, 경매, 공매. 공매가 뭐죠? 한국자산관리공사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원에 있죠?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요. 그냥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인데 만약에 소송 중 현물 분할에 뭐가 있다? 분할에 합의가 있다. 합의는 뭐다? 합의는 뭐야?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합의가 있으면 이거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한다? 이것을 뭐를 했다 한다? 우리가 조정이 성립했다. 이렇게 조정이 성립하면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 여기까지. 일단 구분해. 이걸 구분을 이건 암기해야 돼. 알지? 이걸 구분 못하면 큰일 나. 단독과 이거 왜냐면 내가 말했죠. 지금 여기 이게 시험이 최근에 6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왔다고. 반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이걸 모르고는 안 되죠. 등기에서. 자, 그럼 봐. 여기 먼저 여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청구권은 우리가 무슨 청구권 그러면 무조건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권 이전 등기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는 뭐다? 그건 당사자가 입증을 한다. 당사자가 입증을 한다. 아무 말 했으면 원래는 법의 규정이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다. 그럼 형성권은요? 똑같은데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고 한다?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그래. 제척기간에 걸린다. 제척기간은 뭐다? 이것은 법관이 직접 조사를 해야 돼요. 먼저 당사자는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 돼. 10년.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안 되면 10년 이렇게. 제척기간은요. 여기 봐 이제.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뭐라고 한다? 봐. 소유권 청구권에 딱 하나만 암기하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 여기는요 딱 하나. 형성권은 공유물 분할이야. 분할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가 배웠죠? 청구란 말 앞에 미수다, 분할이다, 소멸이다, 증감이란 말이 있으면 그건 뭐다? 형성권이다. 여기는 청구란 말 앞에 이전 등기란 말이 있잖아요. 청구란 말 앞에. 알겠죠? 그럼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소송. 여기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대한 소송. 여기는 뒤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가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은 형성권이라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이제 읽어. 자, 여기 이걸 원칙은 어떻게 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송이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말할 때 어떻게 나오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한 소송이 이루어져. 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안 써. 다 아니까. 어떻게 나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청구소송이라고 그래. 공유물 분할 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란 말을 써. 알겠죠? 권이란 말하면 뭐만 집어넣으면 돼? 소송이란 말만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하면 다 하니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절차에서 소유권 이전의 등기를 명하는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뭐라고 나온다? 소유권 이전의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무조건 이건 무슨 판결이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란 말이 나와. 필요 없어. 뭐든지 다 뭐를 해야 돼? 등기. 왜 그러느냐?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등기라고.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여기 봐봐. 공유물 분할은 봐봐. 판결이 있고 판결이 있고 분할 합의가 있어. 분할 합의.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또는요 조정이 성립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러면 봐봐. 판결이란 말하고 여기 조정이란 말하고는 합의란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야. 판결이 뭐예요? 봐. 두 사람이 합의가 없으니까 소송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송을 나와서 판사가 뭐라냐? 아, 이런 사건은 둘이 합의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둘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봐. 왼수처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때요? 판사가 강제적으로 재판장이 강제적으로 결정을 해주죠. 그걸 판결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둘이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뭐라 한다? 그러지 말고 아니 다 잘 아는 사람이면서 학교 소름이면서 고향 소름이면서 왜 그러냐고. 좀 같이 점심 먹고 다음에 또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둘이 합의를 해. 그걸 조정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소송은 소송인데 두 사람이 상호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죠. 그걸 뭐라고 한다? 조정이라고 얘기해. 그런 조정이 있을 때는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해됐나요 지금? 조정은 뭐를 한다? 등기. 여기 이행 판결, 화해조서 이런 거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조정은 뭘 한다? 등기를 해. 왜요? 조정이란 말은 합의, 이것은 등기해야 돼. 아무리 소송이어도. 그래, 이것만 여러분 조심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또 무슨 판결이 있냐? 여기에 확인 판결도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봐. 앞으로 문제가 지금 풀어볼 건데 좀 이따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한다고? 등기한다고. 이행 판결 뭐 한다고? 등기한다고. 공유물 분할 무조건 등기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런데 합의다 조정이란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뭘 한다고? 등기한다고.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이것은 단순한, 이건 지금은 안 돼도 한 번만 더 보면 암기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여기의 것을 몰라버리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우리가 187조는 원래 이거 이렇게 했죠. 상속, 공영징수, 경매, 판결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말고도 187조인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 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 187조 이거 말고 덤으로 뭐가 있나?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법정이란 말이 뭐예요? 법정은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그래. 내가 이러면 얘기 몇 번 했죠.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무소유. 법정 스님 몰라? 법정 스님 가진 게 있어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 안 해. 나는 교회 다니는데 필요 없어. 법정 스님 알죠?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등기 안 해. 그러니까 법정갱신이라든가 법정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자, 그 다음 첫 번째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 안 해. 자, 두 번째 건물의 신축 등기 안 해. 등기 없이 원시취득이죠. 등기 없이 됐죠? 지금 신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법정지상권에 뭐가 있다? 법정지상권에 뭐가 있냐?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 그럼 분묘기지권은 법정이라는 말은 없죠. 그래도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에 속하고,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은 뭐다? 봉분이다. 봉분. 등기다 아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어. 이따 풀어보면 나오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법정은 등기 안 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 등기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분묘기지권이야.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원래는 봉분이니까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피담보 채권하고 뭐가 있다? 저당권. 이거는 뭐 담보문권이죠. 담보권이요. 뭐다?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러면요, 이 피담보 채권을 뭐라 한다? 이걸 주된 권리라고 하죠. 이걸 담보권으로 말한다? 종된 권리라고 하죠. 피담보 채권은 변제하죠. 주된 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면 이 종된 권리는요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해. 그러니까 어때요? 말소 등기 없이 187조예요. 등기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돈 빌려주고 은행에서 돈 빌리고 자기네 집에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돈을 갚는가 동시에 뭐가 없어져?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두 번째는요, 용익물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특히 여러분 전세권의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뭐가 된다? 당연히 소멸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이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이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권은 당연 소멸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피담보 채권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담보권은 당연 소멸해. 됐죠 지금? 자,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가 되면 어떻게 해? 무효취소해제. 자, 2월 1일 계약을 했어. 그 다음에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가박을 하고 4월 1일 계약이 무효취소해제가 됐어. 무효취소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무효취소해제. 그럼 어때요? 해제가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는? 2월 1일부터. 이걸 뭐라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다시 해제는 4월 1일 해제했는데 4월 1일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2월 1일 과거부터 무효가 되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소급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이 2월 1일부터 무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등기는 3월 1일 날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네. 그러면 이 을이요, 원래는 3월 1일 등기돼서 소유자인데요, 이 등기는 3월 1일 날 등기돼 있잖아요. 계약은 가만히 있으면은 만약에 해제를 안 했다 해봐. 그랬을 때는 2월 1일 계약은 유효고 3월 1일 등기도 유효고 소유자가 되고, 그런데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됐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야. 2월 1일부터. 결론적으로 이 등기는 2월 1일부터 등기가 무효인데 등기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3월 1일 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야.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이 갑에게 즉시로 복귀해.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를 해. 이렇게 복귀할 때는 등기할 타이밍이 있어 없어? 지구상에 갑하고 을하고 둘밖에 없는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유자가 아니면 당장 누가 소유자가 돼야 돼? 갑이 소유자가 돼야죠. 그래서 187조 등기 없이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갑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말소. 누가 말소한다? 갑. 갑은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니까 이것을 뭘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세상을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암기. 자, 186조는 법률행위예요. 계약이라든가 단독행위. 그 다음에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에요. 이행 판결인데 그 이행이라는 게 뭐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 판결이든 화해주서는 무조건 등기해야 돼. 그런데 공유물 분할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합의라든가 조정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다시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187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다? 상속이라든가 합병이죠, 공용징수라든가 수용이죠, 경매, 공매, 그 다음에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가 몇 개가지가 더 된다. 신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 갱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지상권의 대표적인 게 뭐다? 분묘 기지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남아있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말소 등기 없이 담보권은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용임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된다.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말소 등기 없이. 다시 피담보채권이 소멸한다.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 다음에 용임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된다.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서 매도인 앞으로 뭐 없이 등기 없이, 다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뭐가 된다? 복귀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문제 좀 한번 봐. 자, 문제 봤어요? 154페이지 한번 봐. 154 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142번 154에 42번 154페이지에 42번. 자, 1번 상속. 딱 끄면 줄고 상속. 이건 그건 아니네. 점유권이네. 상속에 하여 피상속인에 줄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아까 말했죠 내가. 그러면 이전이란 말하고 양도란 말은 약간 다르다고 그랬죠. 양도는 이전을 하는데 어떻게 이전하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전한 것을 양도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에 의한 이전을 뭐라 한다? 양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상속은 법률 행위,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양도란 말을 쓰지 않아. 점유권이 이전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요.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줄고,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불법 말소 이 말이죠. 그래도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거기다 써. 물권은 효력 발생 요건. 이렇게. 물권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이렇게. 자,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죠?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건물 있고 등기해야지. 등기를 먼저 했다잖아요. 완공되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 후 곧 완성돼서 건물이 곧 완성.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돼? 실체관계의 부합이라고 그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써? 실체관계의 부합. 왜요? 등기는 절차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현재 소유자가 누구이냐를 밝히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건물을 갑이 건축했는데 완공되기 전에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 그럼 무효죠. 그런데 건물을 완공했어. 그러면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의 부합. 4번은요, 부동산 공유자 1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에 맞춰진 줄고 제3자 명의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보면 돼 이것은. 자,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지금 문제가 2018년에 나왔죠. 자,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여러분요, 취득시효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취득시효가 뭐예요? 취득시효 이것만 하면 돼. 취득시효가 뭐예요? 자요, 여기가 지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노랑질에 있는 땅이라고 해봐. 노랑질에 있는 땅인데 이게 등기가 갑으로 되어 있어. 근데 갑이 지금 소유자죠.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인간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 노랑질에서는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주평온공유이죠. 자주점유, 평온점유, 그 다음 무슨 점유? 공연한 점유를 해서 몇 년간? 20년.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하게 되면 등기하죠. 등기하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되죠. 을이. 그걸 취득시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땅을요 20년 동안 점유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남의 땅이 내 땅이 될 수가 있어. 그걸 취득시효라고 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엄청나게 어렵겠죠? 알겠죠? 그런데 20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봐봐요. 취득시효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가 갑으로 돼 있고 여기 점유는 을로 돼 있어야 돼. 이런 구조가 항상 돼야 돼. 그럼 한번 볼까요? 항상 봐봐. 여기 봐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요 자기 친구 을한테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해. 그걸 가장매매라고 그래. 그래서 을한테 뭐라냐? 야, 너 앞으로 등기 좀 빼돌리자. 이렇게. 왜? 내가 지금 돈 빌린 게 있는데 어떤 놈이 곧 압류할 것 같아. 압류. 그러니까 너 앞으로 등기 좀 빼놓으면 안 돼. 이렇게. 등기가 지금 너 앞으로 돼 있죠? 을. 그런데 물건을 보통 을한테 등기 놓으면 집도 을한테 줘봐.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했어? 팔고 도망가죠. 그러니까요, 집은 누가 가지고 있어? 갑이 뭘 한다? 점유를 보통 한다고. 99%. 알았죠? 등기만 자기 친구한테 해놓는다고. 그런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인데, 그래서 갑이 이제요 한 20년 지나가지고 다른 놈들 다 잠잠하니까 너 등기 말소해줘. 이렇게 나한테 다시 해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이 갑자기 돌변해서 뭐라 한다? 너 지금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내가 샀는데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일단 등기하려면 가짜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 계약서에서 이 갑의 을한테 이제 등기해 주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니까 계약서를 써줬는데 갑은요 그걸 당연히 찢어버렸겠죠. 근데 을은요 코팅해가지고 보관하죠. 언제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드디어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내 거다. 알겠죠? 우기겠죠. 등기도 내 앞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갑이 뭐라 한다? 아, 그래?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몇 년간 점유했다? 20년간 점유했으니까 점유 취득시효다. 그럼 너 나한테 등기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거 누구 거죠?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것은 등기는 자기 앞으로, 아니 점유는 갑이고 등기는 을이고 항상 이런 구조가 돼야 돼. 취득시효는 항상 점유와 등기가 달라야 돼. 그런데 지금 이 5번 지문은 뭐냐?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냐? 등기가 갑. 점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점유도 갑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등기돼 있고 자기가 점유돼 있다. 그럼 자기가 소유자지 뭐예요? 취득시효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시효라면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청구하냐고. 자기가 등기돼 있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구조가 어떤 구조가 돼야 된다? 등기는 갑, 점유는 을. 이런 구조가 돼야 돼. 그래서 한번 볼까요?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갑.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갑. 알겠죠? 그러니까 뭐야? 갑갑이죠? 그러니까 갑갑하죠? 이런 사람들이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됐나요? 맨 끝에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이라고 할 수 없다. 알죠? 우리 시험에 나온 것 중에서 조금 어렵게 뭐 설명은 시험 나올 이것이 시험 나오기 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알죠? 지금 여러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44 봐봐. 44. 44는 놔두고요. 어디를 보냐면, 그럼 46 봐봐. 46. 44는 이거저거 다 봐야 되니까 그래요. 46은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이전. 소유권 이전까지만 읽어. 더 읽는 사람은 약간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무조건 뭐라고? 그렇죠. 등기해야. 맨 끝에 등기해야 줄거.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 법정 스님이 나왔네. 법정 스님. 법정갱신, 법정 스님 나왔네.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래서 안 해도 돼. 그래서 등기 없이도 거기만 딱 줄거. 등기 없이도 말할 수 있다. 맨 끝에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줄거. 신축 줄거. 신축했죠. 신축이요?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했죠. 완성 전에 했더라도 그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완성이 되면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이런 봐봐. 문제 봐봐. 46번의 문제가 언제 났어? 2017년 변리사 시험이죠. 변리사가 언제 나? 변리사가요, 2월달에 시험 본단 말이죠. 지금 2월달에 봤어, 변리사. 거기 우리 시험 한번 봐봐. 우리 시험 42번. 2017년 우리는 10월달에 시험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3번 봐봐. 3번 똑같은 지문 아니에요.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지금. 46번에 3번 지문이나 42번에 3번 지문이나 똑같은 지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지문이 46번에 3번 지문이 변리사 시험에서 처음 나온 지문이에요. 다른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던 지문이라고요. 이 지문이 처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시험에 다 바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중에 지금 올해 지금 시험이 변리사, 아니면 변호사 시험, 변리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쳤어. 알겠죠? 3개. 나중에 여러분요, 한 5월달쯤 되면 한 개 정도, 한 개가 2개가 더 쳐. 치면은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한번 중간에 한번 문제 풀이 할 거예요. 근데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는 너무 쉽게 났어. 너무 쉽게. 알겠죠? 그래서 야간반에 한 5문제가 6문제가 풀어봤거든요. 바로 그냥 시험 문제 바로 나왔더라고요. 바로 해가지고 했는데, 뭐 문제 정답을 다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한 20 몇 개 정도, 30개 정도 안 되고, 20 몇 개 정도 되는데, 그 문제 정답 따는 데 있잖아요. 30 몇 문제인데 정답 따는데 10분 정도도 안 걸렸어요. 문제 정답은 안 나왔더라고요. 그럼 정답을 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하는데 그냥 문제가 그냥 보여, 답이. 너무 쉽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감정평가사는, 뭐가 있냐면, 영어 토익이 전제 시험으로 들어가요. 토익 700점을 일단 통과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익에다 사람들이 시험을 너무 많이 공부를 할애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식 시험 문제가요, 갑자기 수준이 뚝 떨어졌어.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평가사가요, 우리 시험식으로 하면 14회 정도 수준 뚝 떨어졌어. 알겠죠? 지금 우리 시험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나 이런보다는 수준이 더 높고, 변리사 시험보다는 좀 더 수준이 좀 더 낮아요. 지문 길이가 좀 더 짧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사나 변리사나 세무사나 이런 시험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다. 자, 4번 보세요. 46번 4번. 무허가 건물의 신축자. 신축자는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신축은 등기 없이. 알겠죠? 원시특이죠? 줄거. 이를 양도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해야. 맞죠? 5번 공유물 분할. 그럼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뭐하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합의나 조정이란 말이나 빨리 찾아. 있어 없어? 있어요. 어디가 있어? 두 번째 줄. 조정이 성립. 조정, 합의, 조정. 그러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조정이 성립한 때가 아니야. 성립한 때가 아니고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48번 한번 봐봐.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나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 옳은 것은 토지 수용에서 재결해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이 뭐가 되지 않는다? 지급 또는 뭐가 되지 않는다? 공탁이 되지 않는다면, 공탁이 됐다. 언제요? 수용 개시일 줄거. 수용 개시일서 등기 없이. 2번 신축 등기 없이. 틀렸죠. 보존 등기를 한때 그랬으니까 틀렸죠. 2번. 3번 법원에 의한 경매는요 언제? 매각 허가 결정 시 그러면 안 돼. 매각 허가 결정 시 그러면 안 돼. 뭘 할 때? 경락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 완납 시. 알겠죠? 완납 시 이렇게. 됐죠?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뭐래서 양수, 을이 양수하여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서 을 앞으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갑이 신축했죠. 갑이 신축 줄고 등기 없이, 을이 양수 줄고 을이 양수, 그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요, 을이요, 갑이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이 신축하고 나서 바로 을 앞으로 보존 등기 해줬죠. 줄고 을 앞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거기를 써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이퀄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요. 첫머리 등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모두 생략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취득한다. 5번 부동산 매매를 오니, 매매 그럼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소유권 이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 확정 판결될 때가 아니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고 뭐를 해야? 등기. 정답은 1번이다. 1번 고쳐. 1번으로 고치라고. 2번이 돼 있죠. 지금 정답이 1번으로 수정을 하라고. 자, 50번은요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해서 줄고 포괄정 유증. 이거 봐봐. 상속 합병 포괄 유증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포괄적 유증 그 위에다가 합병 상속, 이렇게 합병 상속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등기하여야. 틀렸어. 2번 부동산 경매는요 매각 대금 납부 줄고, 이건 부동산 경매일자에서 매수는 매각 대금을 납부 거기만 줄고, 그러면 소유권 취득에 등기 없이, 바로 써 밑에다 플러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뭐가 틀렸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거기가 틀렸어. 등기 없이.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더 이상 보면 안 돼. 소유권 이전, 그럼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옆에 화해 조서든 판결든 관계없어.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틀렸어. 등기해야, 이렇게. 자, 4번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고 존속 요건이다. 틀렸어. 존속 틀렸어. 5번 전세권이 법정갱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갱신된 권리를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다. 자, 52번 부동산 물권 변동한 사무 중 옳지 않는 것은 1번 매매다. 매매는 뭐다? 매매는 법률 행위다. 바로 옆에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다.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해야. 알겠죠? 도저절 등기 없이도 틀렸어. 2번 경매 임의고 뭐고 필요 없어. 경매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뭐 없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라고. 물권 변동은 소유권에 취득한다 이 말이죠. 3번 건물 신축 도급 계약에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줄고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 그러면 아무리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을 들였더라도 누가 원시 취득? 도급인이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4번 부동산 소유자가 동그라미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사망했죠. 사망 증여했는데 등기하기 전에 사망을 했죠. 그 부동산은 상속인의 뭐에 속한다? 소유에 속한다. 왜요? 증여를 했으면 등기해야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망했죠. 사망은 뭐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5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했는데 피담보 나왔네. 피담보 채무 주된 권리. 그러면 저당권은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그래서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 앞에다 써.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이 뭐다? 몇 조?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됐죠? 54번 명인방법 나왔네. 명인방법 써. 거기다가 명인방법에다 써. 위에다가 특정성 플러스 소유권의 표시 플러스 계속성
계속성 이렇게. 1번 관습범상의 공시방법이죠. 관습법상 수확되지 않는 농작물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인정된다. 여러분 농작물은요, 봐봐,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어도 경작자가 무조건 소유해요. 그런데 수확되지 않는 농작물의 소유권을 변동시킬 때, 예를 들어서요, 갑의 토지 위에 갑이 마늘을 심었어요. 근데 이 마늘을요 밭대기라 들어봤죠? 밭대기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상인한테 그걸 판다 이 말이죠. 팔면 어때요? 농작물은 점유를 이전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데, 농작물은 뭘 할 수 없어요. 밭에 지금 지금 마늘이 심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명인 방법을 한다. 뭐다 쓴다? 거기다 써 입간판을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갑, 그런데 마늘도 갑. 그런데 이 마늘만 노락동이라겠다. 노랑지라고 가락동하고 합해가지고 노락동이라겠어. 가락동 농산물 시장 경매 7호에게 매도한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는 그 7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죠. 봐봐,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만약에요 갑이 봐봐, 갑의 토지 위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죠. 그 무단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 방법 없어도 경작자 소유가 돼. 그 경작자 소유를 그걸 처분하고 싶다 이 말이지.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 3번 토지의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라는 걸 명시해야 돼. 아까 말했죠, 소유자의 표시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명인 방법으로 양도 담보를 공시할 수 없다. 틀렸어. 양도 담보다 아까 우리 말했죠. 여러분요, 유동집합물 있죠. 뭐가 있죠? 유동집합물에 뭐가 있어? 그 뱀장 새끼도 묶어가지고 집합물로 해가지고 양도 뭐 돈 빌릴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있다겠죠. 농사도 마찬가지죠. 알죠? 거기를 잡아가지고 아직 농사를 수확하기 전에 이 마늘 나중에 팔면 그 돈을 갚을게, 이 마늘 담보로 잡고 돈 좀 빌려줘 이렇게. 그것을 양도담보라고 그래.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옆줄 꼭 써. 뭐는 안 돼? 저당권 설정 X.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 왜? 저당권은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는 채,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 또는 원물과 분리하지 않는 채 독립한 거래객체로 하는데 이용된다. 분리하지 않는 채 써요. 거기다가 분리하지 않는 채 뭘 얘기해요? 미분리 과실이죠. 미분리 과실은 뭐예요? 우리가 명인방법 언제 쓴다는 거예요? 미분리 과실 봐봐, 여기에요. 배가 이렇게 열렸죠. 배가 열렸으면 배가 열린 상태에서 이것만 판다 이 말이죠. 그때 뭘 한다? 명인 방법을 한다. 미분리 과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 또는 원물이 뭐죠? 배나무죠. 배나무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채, 배를 따지 않는 채 이 말이죠. 그럼 토지죠. 토지에는 또 뭐가 있어? 토지에는 나무가 있잖아. 나무 수목이죠.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로 이 말이죠. 여기 100그루 여기 몇백 그루에서 400그루죠. 400그루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수목의 집단. 이 집단에 대해서 뭐라 한다? 명인 방법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명인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거, 여기 400그루 있잖아요. 우리가 야산 산에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산 여기를 보면 여기를 벌채를 딱 하죠. 누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요, 뭘 한다? 나무를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나무 심어놓은 게 있어 없어? 가끔 산에 보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부분 다 이런 나무들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편백나무 이런 거 심어놓거나 자기가 나중에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그 산에다가 뭘 하냐면, 우리가 정원수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 하지? 정원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용하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무가 심어진 상태에서 여기 이 부분을 딱 특정해서 이 부분만 을이 산다 이 말. 을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 산하고 나머지 나무는 누구 것이고 갑의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명인 방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밑에요, 뭐라고 되어 있다? 건물 이외의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잖아. 그러니까 나무를 뽑지 않는 상태에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원물, 배나무에서 따지 않는 상태로 이 말이죠. 배를 미분리 과실이죠. 따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한 거래 객체로 이용한다.
독립한 부동산처럼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부동산은 뭐가 부동산이죠? 토지. 그럼 토지 위에 또 뭐가 있어? 건물. 그 다음에 또 뭐? 임목. 뭐가 있어? 또 명인, 방법. 또 뭐가 있어? 농작물. 그러니까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뭐다? 이것은 이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명인, 방법으로. 알겠죠? 물론 농작물은 명인, 방법이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것을 뭘 하려면, 처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미분리 가실이나 수목에는 뭘 한다? 명인, 방법을 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명인 방법 우리 시험에요, 그렇게 자주 나올 가능성은 거의 힘들어요. 알겠죠? 우리는 전체에서 우리가 이 명인 방법 같은 것은 우리 부동산은 부동산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요 중개하기는 힘들거든요. 알겠죠? 뭐가 없으니까 뭐 등기나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없어가지고요 애매해서 거의,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요 감정평가서 같은데 왜 잘 나와요? 이런 나무가 있고 없고 따라가지고 평가를 할 때 땅의 가치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져.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중개할 때는 상당히 애매하죠.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기 전에 약간 힘들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지금 여기 있는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시험이 아주 잘 나온다 이 말이죠. 잘 나오는데 우리가 딱 암기를 해야죠. 암기.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있다. 소유권 이전 무조건 뭐 한다? 등기한다. 그 다음에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다른 건 잘 안 나오죠. 대부분 보면 매매가 주로 나오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 A하고 완결권 행사하면 봉기하게 되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요 다른 것은 뭐 크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이 조금 많죠. 법률의 규정은 뭐가 있어요? 법률의 규정은 4가지. 법에 나와 있는 거 상소, 공용징수, 경매, 그 다음에 형성판결이죠. 형성판결도 공유물 분할 무조건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합의 또는 뭐가 있다? 조정. 그럼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된다. 그만 딱 알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것은 뭐냐면 건물의 신축은 등기하지 않죠. 두 번째요, 우리가 용익물권이죠.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됐다? 등기 없이. 피담보 채권을 변제했다?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존속기한이 만료됐다? 등기 없이 전세권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 등기 없이 저당권 소멸. 알겠죠? 그 다음에 무효 취소 해제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 그 다음에 무슨 말만 하면 돼? 법정이다. 법정 지상권, 법정 갱신,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이란 말인데 법정의 말이 없어도 등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다? 그렇죠. 분묘 기지권.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것만 여러분요 암기하고 있으면 돼. 여기서는 아시겠죠? 나머지 것들은 오늘은 좀 못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별것도 아닌데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를 하냐면 172페이지요 등기 청구권. 위원 이것은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요. 70회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76페이지, 그 다음에 중간생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등기 추정령. 이것은 내용은 많지만 이것은 사실은 1시간 안에 다 끝나는 것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시법에서 등기를 배우거나 우리 민법에서요 다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걸 알려면 지금 전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했던 이것만 알면 강의를 듣는데 100%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여러분요 미등기 중간생각 등기 중복 등기라든가 등기에 있어서 공신력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그 다음에 실체관계 부합이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이 등기다.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이것들이 중간중간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는요 여러분요 이 앞에 부분 물건 얼마 안 되니까요 이것은요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데요, 일단요 가등기 담보하고요 부동산 실명법이요, 그래서 10분 특강 그거 하는 것을 좀 찍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강의한 걸 찍는 게 아니에요. 강의는 이미 다 돼 있어. 강의하고 나서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찍고 나서 여기 있는 문제풀이 있죠. 우리가 보니까 특별법은 주택임대차, 상가금임대차, 주택임대차는 다 문제풀이가 다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등기 담보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죠? 그래서 오후에요 3시에 10분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